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이제 이면 너라는 규칙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이게 조건문 도입 규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보통 뭐 다른 자연 연역과 관련된 논리학 서적을 보면은 그 implication introduction rule 뭐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건문 도입 규칙 혹은 이면 너 규칙, 조건문 도입 규칙보다는 이면 너라고만 얘기를 할게요. 그 조건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일상적인 문장과 달리 가정이라는 거를 그 문장 안에 품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이면 너어 규칙 같은 경우에는 A라는 문장을 가정을 해서 B라는 문장을 이끌어내는데, 여기에 말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어떤 판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가정이라는 거는 뭐 지난 주차에 강의를 했던 거는 그 전제는 전제인데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그러니까 화자의 그 태도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는 그런 문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통 진술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걸 주장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화자가 그게 참이라고 주장한다, 참인 믿음이다 라는 거를 좀 제시를 하는 게 보통 전제나 이제 평서문이 지니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했었고,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화자의 태도에 있어서 어떤 논증이 지니고 있는 논증을 제시하는 화자의 태도에 있어서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그런 거를 좀 말하는 건 아니다. 다만 특정 그러한 조건에 있을 때 이런 결론, B라는 결론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참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고 말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이 실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뭐 처한 그 상황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즐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말이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처한 그 상황을, 뭐 군대에 있다면 군대에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가정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가정을 했을 때 그 사람은 군대에 있는 그 상황을 즐겨야 된다라는 이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가정이라는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너는 네가 처한 그 상황을 그냥 즐겨야 돼 라고 말을 하면은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 상황을 즐길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 가정이 참이다, 나는 이 상황을 정말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그런 상황에서는 네가 만약에 그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없는 그런 조건 하에 있다면 너는 그 상황을 즐겨야 돼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죠. 이 상황에서 가정이라는 거에 의존을 해야지만 이 B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어떤 가정,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그 가정에 의존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이 수업에서 최소한, 그리고 보편적인 논리학에서는 좀 선호하지 않는 그런 논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논리학에서는 보통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를 플레이스홀더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블랭크 같이 좀 비어있는 구멍이 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 구멍을 좀 메워줘야 된다라고 좀 여기는 성향이 있고, 그래서 이면 너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정을 아예 문장 안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해지한다는, 디스차르지한다는 표현을 쓰죠. 더 이상 구멍으로 남겨두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A이면 B이다 라는 문장으로 만들면서 더 이상 이 가정이 필요 없게 되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제한다, A를, 이 가정을 해제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차근차근 이끌기, 이 수업에서 배우고 있는 자연연역 자체는 이 가정을 해제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이제 아예 해제가 되도록 강제적으로 그런 형식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차근차근 이끌기에서는 가정을 하는 순간부터 번호에 이제 스타를 이렇게 넣기 시작하고, 이 가정이 이면 너를 사용을 해가지고 가정이 모두 이제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번호에 더 이상 이제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11번에서 이면 너라고 그 규칙을 사용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스타가 더 이상 없게 되는, 스타를 더 이상 적지 않는 그런 차근차근 이끌기의 방식을 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지난 시간에 대한 리뷰고, 이 얘기를 너무 좀 길게 했는데, 이면 너 다음에 우리가 거짓이다 너라고 하는 거, 보통 부정 도입 규칙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자연 연역에서는 거짓이다 너를 뒤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이따 좀 알려드리겠지만, 이면 너 규칙하고 형식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B라고 하는 부분에 모순에 해당되는 문장이 들어오면은 이제 거짓이다 너가 되거든요. 그래서 A가 거짓이다 라는 문장, 그래서 A이면 모순이 도출된다, 혹은 뭐 B이면서 not B이다, 이게
B이면서 납B이다 이거를 뭐 모순이라고 지금부터 알려드릴 텐데, 거짓이다 너 규칙 자체가 이면 너 규칙과 동일한 형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면 너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이다 너를 배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자에도 좀 유사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면너 규칙을 책자하고 조금 다르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책 같은 경우에는 가정과 전제 그 차이, 논리학에서 보통 구별하고 있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안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추가적으로 넣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순 문장과 관련된 것도 책자하고 조금 다릅니다. 책자하고 조금 다른데 연습 문제를 푸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게 최대한 슬라이드를 구성을 해놓고 있으니까 책을 사신 분들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책자에 있는 연습 문제를 푸실 때 좀 문제가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았는데 책을 여러분들이 좀 푸실 때 궁금한 점 그런 거는 질문 시간에 저한테 하셔도 됩니다. 수업 시간에 안 했어도 책에 있는 어떤 문제가 안 풀린다 이런 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은 풀이를 또 따로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뭐 정말 중요한 거는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해주시고요. 오늘 배울 거는 이제 거짓이다 너에 대해서 배울 텐데,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이면 너와의 차이점은, 이면 너 같은 경우에는 A를 가정해가지고 B를 이끌고, 그래서 A면 B다를 이끌어내는 그런 규칙이었다면, 오늘 배울 거짓이다 너는 A가 거짓이다라는 문장을 이끌어내는 방식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A를 우선 가정을 해서 모순 문장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A가 거짓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끌어내는 거는 A이면 모순이다 라는 문장을 이끌어내는 건데, A이면 모순이다 라고 하는 것과 A가 거짓이다, 이게 둘 다 이제 같은 뜻을 지닌다 라고 하는 거를 먼저 알려드리면서, 거짓이다 너 규칙이 이면 너 규칙과 형식이 동일하다 라고 하는 것까지가 오늘 수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면 너를 이해를 하셨으면, 거짓이다 너는 A를 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내고 거기서 거짓이다 너 규칙을 사용해서 A면 모순이다를 이끌어낸다 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셨으면 오늘 수업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뭐 한 가지 추가라고 할 건 없는데, A면 모순이다와 A가 거짓이다 이게 동일한 의미다 까지 뭐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게 오늘 배울 거고, 이번 시간에는 이론적인 거 요거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차근차근 이끌기 연습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게 배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거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먼저 이제 모순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모순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영어 표현에서는 contradiction이라는 표현도 있고 absurdity 라는 표현도 있는데, 둘 다 좀 비슷한 의미긴 합니다. 일상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논리학 내에서는 이게 좀 구별이 되기는 해요. contradiction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바로 좀 이해는 안 되실 텐데,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할 수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뭐 필요 없으면 바로 뒤로 가게 하시면 되고요. contradiction은 보통 이런 형식, B이면서 뭐 A도 되고요, B이면서 not B다 라고 하는 이런 형식을 보통 contradiction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모순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논리학 내에서는 absurdity라고 하는 거는 요런 기호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거짓인 fals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거짓인 문장을 통칭하는 기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규칙을 사용할 때는 absurdity를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고, contradiction은 좀 일상적인 용어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참일 때 이 문장, 뭐 참이 될 수 없는 문장이죠, 둘 다. 근데 좀 형식상으로는 이걸로부터 이거는 이끌어져 나오는데 요거는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 형식 체계에 따라서. 뭐 그 정도만 알아주시고 우리 수업에서는 뭐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의 뭐 같은 걸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완전한 논리학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차이를 지니고 있다. 근데 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순이라는 개념은 이 수업에서는 이런 걸로 쓸 거예요. contradiction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뭐 이런 형식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순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문장을 먼저 보시면은, 인절미라고 강아지 이름이죠. 인절미는 착하고 인절미는 착하지 않다. 인절미는 착하다라는 거는 이런 거고, 이거 문장이죠. 인절미는 착하지 않다라는 거는 A가 거짓이다. 뭐 이런 형식이죠. 하나를 긍정하고 하나를 부정하는, 이게 이고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식, 그런 거를 보통 모순 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순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장이든지 뭐 이런 형식이면 A고 A가 거짓이다, 이런 형식이면 뭐든지 간에 그냥 모순 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순 문장의 특징은 나중에 이고, 이면 이런 논리 연결사들의 의미에 있어서 진리표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거거든요. 여러분들 책에는 이제 참값, 모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진리표, 진리값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장에 참거짓을 주는 방식으로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따지게 될 텐데 그때 모순 문장에 대해서도 또 한번 할 겁니다. 그때도 얘기를 할 텐데 모순 문장은 언제나 반드시 무조건 거짓인 문장이 됩니다. 참인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제시가 돼 있으면은 이제 참인 케이스는 전혀 없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약간 깊게 공부를 하신 분들 아마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대에는 이런 형식도 이제 참이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고려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에서 전산학적으로 가더라도 좀 퍼지 논리라고 해서 모순적인 상황이 참인 그런 상황도 아주 좀 인공적인 상황인데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런 거 전혀 생각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PSAT나 리트나 그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형식의 문장이 나오면 무조건 그냥 거짓이라고 여기시면 돼요. 다른 가능성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거짓이라고 여기시면 되는 거고, 이 수업에서도 거짓인 케이스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순 문장의 부정은 언제나 반드시 참이다 라는 건데, X이고 X는 거짓이다 라는 문장이 거짓이다가 거짓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이 문장은 항상 참이 됩니다. 참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형식은 항상 이제 거짓이 되는 거고, 이 형식의 부정을 하는 거는 항상 이제 참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라는 게 모순 문장의 특징이다. 그 정도를 우선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모순 문장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모순 문장의 그 용례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좀 일상적인 예시를 좀 들어서 몇 가지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어떤 친구와 다른 친구가 뭐 사귀고 있을 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너와 누가 사귀고 있다면은 내 두 손에 장을 지지겠다 라는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너와 누가 사귀고 있다면은 내 성을 갈겠다 뭐 그런 얘기를 최근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를 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거짓이다라는 이 말 있잖아요. 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틀렸다 라고 얘기하는 거, 너와 걔가 사귄다고 그 말은 거짓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자주 사용되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팽수와 뽀로로가 너와 누가 사귄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팽수와 뽀로로가 사귄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혹은 뭐 팽수와 뽀로로가 사귄다면 내 성을 갈겠다. 아니면 뭐 영어 표현에서는 eat my head이라고 해가지고 뭐 내 모자를 먹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 그게 되게 백해무익한 행동이고 쓸모없는 행동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팽수와 뽀로로가 사귄다는 말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너와 그 친구는 사귀지 않는다. 너와 그 친구가 사귄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 말을 팽수와 뽀로로가 사귄다면, 이게 이면 문장이죠. 조건문이죠. 조건문 문장으로 사귄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장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한 표현 중에 하나는 장이라는 게 그 우리 된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장을 만드는 그 방식이 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간장도 있고 그런 거를 할 때 이 장을 팔팔 끓이게 되는데, 그 팔팔 끓이는 장 속에 손을 집어 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뜨거운 고통을 내가 견디겠다. 이 손을 그냥 잘라버리겠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게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라고 하는 건데, 이 말 뜻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장을 안 지진다는 거죠. 그럴 일은 없다 라고 하는 거. 내가 내 손을 포기할 일은 없으니까 일어날 일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팽수와 뽀로로가 사귄다면, 너와 그 친구가 사귄다면 내 손에 장을 안 지질 거니까 나는 내 손에 장을 지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을 갈겠다. 나는 내 성을 갈 일이 없으니까 너와 그 애가 사귄다고 한다면, 팽수와 뽀로로가 사귄다면 내 성을 갈겠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가능한 일을 얘기를 하는 그 방식을 볼 때 이런 식의 표현으로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팽수와 뽀로로가 사귄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 말은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은, 약간만 확대해서 볼게요. 내 손에 장을 지지지 않지만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지질 일이 없는데, 지질 일이 없으니까 난 장을 지지겠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물론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는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어떤 문장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그 형식이 펭수와 뽀로로가 사귄다는 것이 거짓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면 문장의 형식을 보통 띈다는 거예요. 모든 경우가 그렇다고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면 문장의 이 사용과 거짓이다라는 어떤 문장이 거짓이다, 그건 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방식이 이런 조건문의 형식을 상당히 많이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펭수와 뽀로로가 사귄다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말과 펭수와 뽀로로가 사귄다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다, 혹은 어떤 그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상황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면 문장과 거짓 문장의 그 형식을 한번 보시면 X는 거짓이다라는 말은 이제 기호로는 이렇게 적는 거죠. not X 뭐 이런 식으로 적는데, 이게 그때 좀 말씀드렸지만 it is not the case that X라는 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좀 적는다는 겁니다. X이면 X이고 Y가 거짓이다. 그러니까 X가 펭수와 뽀로로가 사귄다면 이면 문장이죠. Y이면서 Y가 아니다, 그런 거죠. 내 손에 장을 지지면서 지지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형식으로 이게 좀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진리표라는 거를 배우면서 이 문장의 참 거짓값과 이 문장의 참 거짓값이 이제 동일하게 된다는 것, 케이스마다 서로 동일하다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정의로 그러니까 X가 거짓이다라는 말은 X이면 Y이고 Y가 거짓이다, 이런 모순 문장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면 문장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 받아주세요. 이 부분은 지금 정의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약속으로 여기겠다, 그냥 같은 뜻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거를 좀 박아두고 다음으로 이제 거짓이다 너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뭐뭇이면 모순이다 라고 말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뭐 논의가 약간 더 필요하겠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가 뭐 설명을 제시하는 그 수업에 좀 더 좋은 코멘트를 주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 질의응답 시간에 저한테 주시면은 반영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그 설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뭐 다음 학기 혹은 뭐 다른 수업에도 여러분들의 그 코멘트를 포함해서 뭐 강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X는 거짓이다와 X이면 모순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를 앞으로는 같은 의미로 여기겠다, 그거를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순 문장과 어떤 문장이 거짓이다 라는 문장, 그리고 어떤 문장이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 문장이 참이면 모순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과 이제 동일한 의미가 된다, 이까지 알았으니까 거짓이다 너 규칙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증을 한번 보시면 타키오니 입자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 부분이 아마 책자하고 좀 다를 거예요. 가정과 전제에 대한 부분이 거짓이다, 우리가 쓰고 있는 책자에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해가지고 제가 좀 논증으로 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슬라이드를 중심으로 좀 보시고 연습 문제를 푸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논증부터 먼저 보면 타키오니 입자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타키오는 입자다라고 하는 이런 A라는 가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가정을 하면은 타키오는 빛보다 빠르지 않다라는 게 나오게 될 텐데, 이거는 뭐 다른 지식에 의해서 하지만 뭐 엔드인데 여기서는 앞에 나왔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타키오는 빛보다 빠르다, 타키온이 빛보다 빠르면서 빛보다 빠르지 않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므로 타키온이 입자라는 것은 거짓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제로 한번 보시면은 타키온이 입자라고 가정을 먼저 했을 경우에 타키온은 빛보다 빠르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형식상으로 이런 결론이 나오려면은 전제 1과 같은 게 있어야겠죠. 만일 타키온이 입자라면 타키온은 빛보다 빠르지 않다라는 전제가 있어야지 이면 없애를 해가지고 타키온이 입자이다 라는 가정을 통해 가지고 타키온은 빛보다 빠르지 않다 라는 결론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과학적인 사실에 의해서 타키온은
이게 과학적인 사실인지 이론적 사실인지 좀 불분명한데 이론적 어떤 사실에 의해서 이론적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타키온이라는 게 가상적인 입자죠. 타키온이 이제 빛보다 빠르다라는 그 전제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키온이 입자라는 거를 가정을 하면은 이면 없애를 해가지고 타키온은 빛보다 빠르지 않다라는 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전제에서는 타키온은 빛보다 빠르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고너를 하시면은 타키온은 빛보다 빠르면서도 타키온은 빛보다 빠르지 않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배웠던 모순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해서 이런 모순 문장이 나오는 경우에 우리는 타키온이 입자라는 것은 거짓이다 라는 문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A라는 문장을 가정해서 B이고 B가 거짓이다 라는 이 문장이 나오면, 아까 우리가 했던 형식 있죠. 너와 뽀로로와 펭수가 사귄다면 내 손에 장을 찢겠다. 그 말은 뽀로로와 펭수가 사귄다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다, 모순이 일어난다 라고 했던 거죠. A라는 일이 벌어진다면 모순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조건을 말을 했을 때 A라는 일이 벌어졌을 때 모순이 일어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A가 거짓이다 라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A라는 거를 가정을 해서 모순이 이끌어진다면 거짓이다 너를 해서 A가 거짓이다를 이끌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형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면 너와 동일한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이면 B가 되는 거죠. A를 가정해서 B를 이끌어냈을 때 A이면 B가 이끌어지는 그 이면 너 규칙을 통해 가지고 A이면 B를 이끌어내듯이 B 자리를 모순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겁니다. B 자리를. 그러면은 B 자리를 모순 문장으로 대체를 하면은 A가 뭐 펭수가 뽀로로와 사귄다면 모순을 얻는다가 되는 거니까, 펭수와 뽀로로가 사귄다면 모순이 얻어진다 라고 하는데, 펭수와 뽀로로가 사귄다면 모순이 얻어진다는 말은 펭수와 뽀로로가 사귀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동일한 형식이 되는 겁니다. 이면 너 규칙과 거짓이다 너는 동일한 형식이 되는데, 다만 그 결론 부분에 나오는 게 모순 문장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고, 이 부분, 이 모순 문장 B이고 B가 거짓이다, A이면 B이고 B가 거짓이다 라는 문장과 A가 거짓이다, 이 두 문장이 이제 동일한 뜻이 같다 라고 했기 때문에 A이면 B이고 B가 거짓이다 라는 거를 이끌어냈다는 그 자체가 A가 거짓이다를 이끌어낸 것과 이제 동일하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은 같지만 결론이 다르고 그래서 이게 달라진다 라는 거예요. 좀 헷갈리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가정으로 어떤 타키온이 입자이다 라는 것을 가정해가지고 모순을 이끌어냈을 때 타키온이 입자이다 라는 문장을 이제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타키온이 입자라는 것은 거짓이다 라는 그런 형식이 나오고, 그래서 거짓이다 너 형식은 어떤 주장, 그거 부정하고 싶은 뭐 수학적 증명 같은 경우에도 뭐 동일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X이다 라는 거를 가정을 해서 모순이 나오게 되면은 이 가정한 바를 이제 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X가 거짓이다 라는 형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일상적으로도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논증을 사용할 때도 네 말은 잘못됐는데, 왜냐하면 뭐 어떤 게 있죠. 뭐 아까 썼던 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뽀로로와 펭수가 사귄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린데, 만약에 그거를 생각해봐. 뭐 뽀로로와 펭수가 사귄다고 해봐. 그런 불가능한 상황을 좀 고려해서 만약에 이거를 뭔가를 가정을 한다면은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나와. 그러니까 이 가정이 거짓인 거야. 뭐 이런 논증도 아마 일상적으로도 좀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런 형식을 띈다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거짓이다 너 형식과 거짓이다 너 규칙을 보시면 되는데, 거짓이다 너 규칙도 이면 너 규칙과 동일한 형식을 띱니다. 여기 이면 넣기 시작으로 책에는 나오는데 그냥 가정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짓이다 너 시작, 거짓이다 넣기 시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그냥 가정을 하는 거고요. X라는 문장을 가정해가지고 이면 너 규칙에서는 그냥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거짓이다 너 규칙에서는 어떤 Y이고 Y가 아니다라는 모순 규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모순 규칙이 아니라 모순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차이가 있다면은 거짓이다 너 규칙에는 Y를 한번 이끌어낸 다음에 Y가 아니다라는 문장을 둘 다 이제 이고로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고 너 규칙이 조금 이 사이에는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면 너어 규칙과 마찬가지로 가정을 하는 그 순간부터 번호에 이렇게 스타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면 너어 규칙도 n스타에서 m스타로 이면 너어를 하게 되면은 x이면 y다 라는 걸 하고, 여기 더 이상 가정을 이제 해제했기 때문에 스타를 이제 없어 줬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거짓이다 너어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x가 거짓이다이지만 x이면 y이고 y가 아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동일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다 너를 m 플러스 1에서 사용을 하시면은 가정을 더 이상 안 쓰는, 해제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스타를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스타를 여기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스타를 더 이상 쓰지 않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면 너어 규칙과 동일한 형식으로 거짓이다 너어 규칙도 자연연역, 그리고 우리 책에서는 차근차근 이끌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으로 한번 들어가면요. 아까 보셨던 이제 논증, 뭐 타키오니 입자라고 가정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 가정을 해가지고 모순을 이끌어내서 타키오니 입자라는 것은 거짓이다 이거를 이끌어낸 거기 때문에, 전제로 사용하는 거에 전제 1번에 만일 타키오니 입자라면 타키오는 빛보다 빠르지 않다라는 전제가 있어야지 뭐 이런 게 빠르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타키오는 빛보다 빠르다라는 전제, 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이끌어내고 싶은 거는 타키오니 입자라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되는 게 목표치가 되겠죠. 이면 너어 규칙 같은 경우에, 이면 너어 규칙 같은 거를 사용할 때 우리가 결론이 A이면 B다로 끝나는 그런 문장이었고, 요거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했다면은 이면 문장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어딘가에 분명히 이면 너어 규칙이 사용됐을 것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끌어내야 되는 목표가 되는 결론이 이면 문장이라고 한다면은 이면 문장의 앞말인 A가 어딘가에는 가정이 되어 있었겠구나 라고 한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면 너어 규칙과 마찬가지로 타키오니 입자라는 것은 거짓이다 라는 어떤 게 거짓이다라는 문장이 만약에 결론으로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타키오니 입자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어딘가에 가정이 되어 있겠구나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예외 사항은 없을 거고요. 그래서 결론에 거짓이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한다면 어딘가에 이 앞부분이 가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거짓이다 너어 규칙이 사용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타키오니 입자라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문장이 나왔으니까 앞문장 타키오니 입자이다를 어딘가에 가정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3스타 가정이 시작되니까 가정에 의존하는 결론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가정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거짓이다 넣기 시작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그냥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편하게는 그냥 스타만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가정은 좀 넣으시는 게 편하겠죠. 가정 땡땡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타키오는 입자이다 이렇게 가정을 먼저 시작을 하시면, 이 가정을 쓰셨기 때문에 1번에 이면 없애를 하실 수가 있죠. 1번에 이면 없애를 하면 타키오는 빛보다 빠르지 않다라고 라는 거를 쓰실 수가 있고, 그래서 3스타로 1에 이면 없애를 하시면은 타키오는 빛보다 빠르지 않다를 얻을 수가 있는데, 2번을 보시면 타키오는 빛보다 빠르다가 있잖아요. 2번과 4번 4스타를 이고 너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타키오는 빛보다 빠르고 타키오는 빛보다 빠르지 않다라는 모순 문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모순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거짓이다 너어 규칙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스타에서 5스타로 거짓이다 너어를 사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타키오는 입자이면 타키오는 빛보다 빠르고 타키오는 빛보다 빠르지 않다라는 이면 문장을 얻게 되는 것이나, 형식상으로는 마찬가지인데 이 문장이 이제 거짓이다 문장과 동일한 의미라고 했죠. 뜻이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키오니 입자라는 것은 거짓이다 라는 문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이다 너를 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이면 너어 규칙과 마찬가지로 이 가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정을 해제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스타를 지워주시고 그냥 그대로 6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타키오니 입자라는 것은 거짓이다 라는 결론이 이렇게 나오고, 거짓이다 너어 규칙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다 너 연습을 해보게 될 텐데 1번 전제에 얼음은 뜨겁지 않다라는 게 있고 2번에 얼음은 달다라는 게 있고 결론으로 우리가 얻을 거는 얼음은 뜨겁고 달다라는 주장은 거짓이다라는 거네요. 이게 결론이 거짓이다라는 걸로 나왔다는 거는 얼음은 뜨겁고 달다면 어떤 모순 문장이 이렇게 나왔을 것이고 그 말은 이제 이면 너어 규칙이 그렇듯이 거짓이다 너어 규칙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이제 가정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은 3스타라고 해야 되겠죠. 가정을 할 상황이니까 그냥 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음은 뜨겁고 달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나 하시고 가정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계속 스타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얼음은 뜨겁고 달다를 가정을 하시면은 모순을 이끌어내는 게 지금 우리 목표잖아요. 모순을 이끌어내는 게 목표인데 지금 보시면은 얼음은 달다가 있고 여기에는 얼음은 달다가 아니라 여기 얼음은 뜨겁지 않다가 있네요. 얼음은 뜨겁지 않다가 있고 여기 얼음은 뜨겁고 그리고 달다 이거 문장으로 돼 있으니까 얼음은 뜨겁다를 이거 없애를 통해 가지고 얻고 그 다음에 얼음은 뜨겁지 않다라는 거를 이끌어내면 되겠네요. 그렇게 한번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스타에 이거 없애를 사용하시면은 얼음은 뜨겁다를 얻으실 수가 있고 그 상황에서 5스타라고 해야 되겠죠. 4스타 얼음은 뜨겁다와 1과 4스타도 이거 너를 하시면 얼음은 뜨겁고 얼음은 뜨겁지 않다 라는 문장이 나오겠죠. 이 문장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3스타에서 얼음은 뜨겁고 달다를 가정해가지고 5스타에 얼음은 뜨겁고 얼음은 뜨겁지 않다라는 모순 문장을 이끌어냈으니까 물론 여기 나오는 모순 문장은 어떤 형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얼음은 뜨겁지 않다인데 어떤 분들은 얼음은 뜨겁고 달며 얼음은 뜨겁고 달다는 것이 거짓이다 같은 좀 긴 모순 문장도 이끌어내실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가장 단순한 형식의 모순 문장을 이끌어낸 거고요. 이 가정을 하고 지금 어떤 형식이든 모순 문장을 이끌어냈으면은 이거를 통해 가지고 가정을 해제하면서 6번이죠. 6번으로 3스타에서 5스타로 거짓이다 너 규칙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얼음은 뜨겁고 달다가 거짓이다 라는 거를 이끌어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는 뭐 주장은 거짓이다 나오는데 이게 뭐 동일한 의미라는 거 아실 거예요. 요거가 그거를 알아주시고 뭐 이런 형식 말고도 뭐 다른 문장도 모순 형식이면 이끌어내시고 거짓이다 너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거짓이다 너를 하는 순간 가정을 해제하니까 여기 더 이상 스타를 적을 필요 없다. 뭐 그까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연습 문제 가부터 하나씩 전제 1번 보면 타키오는 빛보다 빠르다. 만일 타키온이 무립자라면 타키온은 질량을 갖고 있다. 만일 타키온이 질량을 갖고 있다면 이면 문장이고 이면 문장이네요. 타키온은 빛만큼 빠르기 위해 무한대의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 여기 위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이면 문장이 좀 다른 형식인데 필요한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타키온이 빛만큼 빠르기 위해 무한대의 에너지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거나 이거나 문장이고요. 타키온은 빛보다 빠르지 않다. 그래서 결론으로 타키온은 무립자라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문장을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는데 여기 거짓이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형식상으로 타키온의 무립자이다라는 거를 가정해서 거짓이다 너를 이끌어낸 거겠죠. 그래서 타키온이 무립자이다라는 것 이거를 먼저 가정을 하면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이면 없애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만일 타키온이 무립자라면 타키온은 질량을 갖고 있다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5스타를 2에 이면 없애를 해주시면은 컴마가 있지만 그냥 좀 넘어갈게요. 해주시면은 타키온은 질량을 갖고 있다를 얻을 수가 있고 타키온이 질량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얻으면은 위치가 안 맞긴 한데 6스타를 3에 이면 없애를 또 하시면은 타키온은 빛만큼 빠르기 위해 무한대의 에너지를 가져야 한다 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고 그러면 7스타를 4에 이거나 없애를 할 수가 있죠. 이거나 없애를 하게 되면은 컴만데 이건 없애를 하게 되면은 4스타에 보시면은 타키온이 빛만큼 빠르기 위해 무한대의 에너지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거나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7스타에 가지고 있는 거는 가져야 한다라는 거니까 이거나 없애를 하시면은 타키온은 보다 빠르지
않다라는 문장을 얻을 수가 있죠. 빛보다 빠르지 않다라는 문장을 얻었는데 지금 1번에 보면 빛보다 빠르다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1과 8스타로 이고너를 하시면 타키오는 빛보다 빠르고 빛보다 빠르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가정해서 모순 형식을 이렇게 얻은 상황이니까 여기에 거짓이다 너 규칙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짓이다 5스타에서 9스타로 이게 여기로 뭐 제대로 적으면은 안쪽으로 적어야 되겠네요. 5스타에서 9스타로 해가지고 거짓이다 너 규칙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가정을 이제 해제를 하면서 타키오는 타키오니 무립자이면 모순이다 라는 형식. 그래서 말하자면 타키오니 무립자라는 것은 거짓이다 라는 문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이끌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연습 문제 계속 한번 풀어보면은 콰이는 경험주의자라는 그 케이스인데 1번부터 해볼게요. 콰이는 경험주의자가 아니다. 결론으로 콰이는 경험주의자이고 데이비스는 합리주의자이다. 는 거짓이다 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거짓이다 문장으로 끝났기 때문에 거짓이다 앞쪽 문장이 가정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콰이는 경험주의자이고 데이비스는 합리주의자이다. 여기 좀 오타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가정을 하게 되면은 가정으로부터 이제 모순을 이끌어내 가지고 이제 거짓이다 너를 하려는 전략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보면 1번 전제에 콰이는 경험주의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끌어내야 되니까 이 투스타에 이고 없애를 하시면은 콰이는 경험주의자이다를 이끌어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원스타가 있으니까 1과 원스타가 아니라 그냥 1이죠. 1과 투스타에 이고 너를 한번 하시면은 콰이는 경험주의자이고 콰이는 경험주의자가 아니다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순을 이끌어냈으니까 2스타로부터 4스타로 거짓이다 너를 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결론이 나오겠죠. 콰이는 경험주의자이고 데이비스는 합리주의자이다는 거짓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다음 문장 공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6번 풀어보면요. 1번부터 적어보겠습니다. 고통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지만인데 하지만은 이거잖아요. 이거 가장 엄연한 현실이다. 제가 하지만을 수정해서 적었는데 편의상 적은 거고요. 여러분들도 수정하셔도 되고 그대로 적으셔도 됩니다. 고통이 가장 엄연한 현실이라면 우리는 가장 또렷하게 고통을 경험한다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다른 존재의 고통에 잘 공감한다면 고통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인 것은 아니다가 나오고 결론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우리는 가장 또렷하게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거나 우리는 다른 존재의 고통에 잘 공감한다. 는 거짓이다.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우선 어떤 문장에서 거짓이다라는 걸로 끝이 났으니까 거짓이다 너를 사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는 우리는 가장 또렷하게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거나 우리는 다른 존재의 고통에 잘 공감한다. 라는 거를 우선 가정을 하는 거고 요거를 가정을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거나 문장이기 때문에 이거나 없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엄연한 고통에 잘 공감한다. 그러니까 지금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1번 이거 먼저 좀 봐야 되겠네. 1번 문장을 2번에 지금 저는 가정을 먼저 사용했는데 4스타에 가정을 먼저 사용을 했는데 지금 1번, 2번을 먼저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번호는 순서는 달라도 됩니다. 1번을 2번에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고통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고 이고 문장이고 가장 엄연한 현실이다인데 이고 없애를 하시면 가장 엄연한 현실이다를 여기에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이면 없애를 하시면 우리는 가장 또렷하게 고통을 경험한다 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고 또렷하게 경험한다는 거를 여기 이거나 없애를 할 수 있죠. 그 가정에다 써가지고 이거나 없애를 하시면은
우리는 다른 존재의 고통에 잘 공감한다 라는 걸 얻을 수 있고, 다른 존재의 고통에 잘 공감한다면을 3의 이면 없애를 하실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고통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인 것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고통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인 것은 아니다를 얻게 되면은 1번에서 고통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 문장과 서로 모순되는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많이 돌아왔는데, 이것과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서로 모순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걸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제일 쉬운 게 4번 말고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우선 가정은 좀 뒤에 적도록 하고 필요한 문장 먼저 좀 얻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정 안에 다른 과정을 넣으면은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먼저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죠. 1에 이거 없애를 하시면은 고통은 가장 엄연한 현실이다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은 4로 2에 이면 없애를 또 하실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가장 또렷하게 고통을 경험한다를 얻을 수가 있고, 6번으로 해가지고 5로 3회가 아니라 지금 필요한 문장을 먼저 좀 얻어 놓을게요. 지금 필요한 게 1번에서 고통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 문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에 이고 없애를 한번 더 해가지고 고통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요거를 먼저 얻어두고, 그러면은 이제 7스타부터 이제 가정이, 지금부터는 이제 가정이 필요합니다. 7스타부터는 이제 가정을 하나 하게 되고요. 이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5번 전제 보시면 우리는 가장 또렷하게 고통을 경험한다. 이거를 7스타의 가정에 적용을 해서 이건 없애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5와 5를 7스타에 이거나 없애를 하시면은 우리는 다른 존재의 고통에 잘 공감한다 를 얻을 수가 있고, 다른 존재의 고통에 잘 공감한다를 8스타를 3에 이면 없애를 하시면은 고통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인 것은 아니다를 이제 얻을 수 있죠. 그러면은 10스타로 해가지고 고통이 6과 9스타에 이고 너를 하시면은 고통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고, 좀 축약을 하겠습니다. 공간이 없어가지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인 것은 아니다. 보시면은 아니다죠. 이제 모순 문장 10스타가 모순 문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10스타에 그러니까 지금 7스타에서 가정을 했죠. 가정을 하고 10스타에서 이제 모순 문장을 이렇게 이끌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걸 거짓이다 너를 여기서 11에 7스타에서 10스타로 거짓이다 너를 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론, 얻어야 될 그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적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보이시는 이 부분, 이 결론이 이제 여기 결론 부분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필요한 문장을 먼저 이렇게 얻고 그 다음에 가정을 해서 그 가정에 의존하는 그 논증들이 이렇게 7번부터 10번까지 10스타까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는 아까처럼 4스타에서 가정을 그냥 이걸로 시작을 하시고 가정을 시작을 하신 다음에 필요한 문장들을 그 가정을 한 이후에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4스타 이런 부분들이 다 가정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자연연역 체계 안에서는 가정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모두 가정에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형식적인 체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이제 스타를 이렇게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거짓이다 넣어 규칙을 사용할 때는 4스타에서 10스타로 거짓이다 넣어 뭐 그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시는 그 형식 자체 는 뭐 순서는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풀어드린 거는 7에서 10만 이렇게 스타가 있는데 4스타에서 가정을 먼저 시작을 하셨다면 4스타에서 10스타까지 전부 다 이제 가정에 의존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1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2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